광복절 77주년을 기념하는 복음화 대성회가 부산에서 개최됐습니다. 기독 실업인의 CBMC 대회가 13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됐습니다. 현장 대회도 코로나19 이후 3년 만입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우리암 우광복 선교사 기념사업회가 한국 선교와 정보 수립에 기여한 프랭크 조지 윌리엄스 선교사의 후손들을 한국에 초청해 보은 행사를 열었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평화통일연대가 광복 77주년을 맞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격변하는 국제 질서 속 대외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구피플이 최악의 홍수로 피해를 입은 방글라데시 동북부 지역을 돕기 위해 긴급 구호를 전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15일은 과거 우리나라 민족이 일제로부터 빼앗긴 자유를 찾은 지 77년 되는 날인 광복절입니다. 자유를 되찾은 사람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는데요. 77년이 지난 지금 그날의 기쁨을 기념하기 위해 감사 예배를 열고 그때의 현장을 재현하는 행사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이진우 PD의 보도입니다. 예배당을 가득 메운 태극기 사이로 애국가가 흘러나옵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애국가를 제창하는 이곳은 올해로 77주년을 맞이한 8.15 광복절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부산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매달 구국기도회와 전도 사역을 나서는 부산 복음화 운동본부는 광복절을 기념해 감사 예배를 마련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기념성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담임 목사가 강사로 초청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목사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어야 비로소 자유하게 풀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묶인 모든 걸 다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염려, 근심, 걱정의 결박을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쌓여있는 상처, 미움, 아픔, 분노를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묶고 있는 모든 결박에서 풀어놔 자유롭게 되어. 참석자들은 이어진 기념식과 구국기도회를 통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코로나 종식을 위한 기도 등 다양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독립선언문 낭독, 애국가 제창, 만세 삼창을 통해서도 광복절을 기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 하는 국민인 것을 선언하노라. 이것으로서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밝히며 이것으로서 자손 만대에 일러 계례가 스스로 존재하는 마땅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해방으로 조국의 주권을 되찾은 광복 77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자유를 위해 희생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한 것을 잊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때입니다. 불경에서 구티비 뉴스 이준우입니다. 크리스천 기업인들의 모임 기독 실업인회가 제48차 CBMC 한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3일간 부산에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엔 첫째 날부터 2,0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모이면서 열기를 더했는데요. 참가자들은 경제 위기 속에서도 기도로 일터 변화를 주도해 나가자며 CBMC의 비전을 되새겼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지금부터 제48차 CBMC 한국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제48차 CBMC 한국대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특별히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됐습니다. 3일간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국내외 280여 개 CBMC 지회와 약 2,300명의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대회를 주관한 한국 CBMC 김영구 대회장은 많은 이들의 노력과 기도로 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130일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기도 없이는 정말 한 치 앞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 3,000여 명이 모일 수 있고 또 이렇게 귀한 장소에서 48차 한국대회를 고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개회 예배에는 포도원 교회 김문훈 목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란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김 목사는 이번 대회의 주제인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믿음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없는 것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자고 전했습니다.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는 사람은 복을 못 받더라고요. 있는 거 가지고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김영구 대회장의 개회사 선포에 이어 참가자들은 다 함께 CBMC의 비전을 외쳤습니다. 손을 들어 올린 크리스천 기업인들은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이날 개회 예배에는 특별히 한국을 방문 중인 우리암 우광복 선교사 후손들과 크리스천 배우 김수미 씨가 무대에 올라 각각 환영 인사와 간증을 전했습니다. 대회 첫째 날이 광복절인 만큼 선교사 후손의 CBMC 대회 초청은 큰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편 구TV는 이번 대회 첫날 저녁 예배와 둘째 날 오전에 진행하는 차별금지법 강의를 현장에서 생중계합니다. 대회에 참여한 일터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선교방송단 선교기자 등록도 받고 있습니다. CBMC 제48차 한국대회는 오는 17일까지 이곳 백스코에서 이어지며 찬양제와 다양한 주제 특강으로 다채로운 시간들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우리암 우광복 선교사를 아십니까? 한국 이름을 가진 부자지간의 두 미국 선교사는 일제강점기부터 광복 이후까지 한국에 복음을 전하면서 기독교 인재 양성과 정부 수립에 크게 기여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의 공헌에 보답하고자 선교사의 후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감사를 표하는 보훈 행사가 마련됐는데요. 김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국 게이트에 문이 열리고 미국에서 온 손님들이 기쁘게 손을 흔듭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한국 측도 환영 팻말과 플래카드를 들고 반깁니다. 지난 12일 우리암 우광복 선교사 기념사업회는 미국 출신 프랭크 윌리엄스, 한국 이름 우리암과 그 맏아들 조지 윌리엄스, 우광복 선교사의 후손들을 한국으로 초청했습니다. 두 선교사의 사랑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한국선교유적연구회와 공주의정부 기독실업인회 등 5개 단체가 후손 초청 행사를 2년 전부터 계획해 마련한 겁니다. 우리암 우광복 선교사는 1900년대 한국 선교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한 인물입니다. 우리암은 충남 공주 영명학교를 세워 유관순 열사 등 애국지사를 길러냈으며 우광복은 미 군정 당시 기독교인 요직 발탁에 기여했습니다. 뜻을 좀 길어서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훌륭한 과거의 이러한 기록들을 저희가 좀 재조명하고 발굴해서 그럼 우리가 다음 세대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방향을 이걸 통해서 한번 좀 찾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이날 공항에선 10분가량 이들을 위한 환영식이 진행됐습니다. 한국을 찾은 선교사 후손들은 선조들의 발자취가 있는 한국에 올 수 있도록 초청해준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On behalf of my entire family, we're honored to be here. Thank you for inviting us. 이번 보훈 행사로 미국 12개 도시에 흩어져 살던 선교사 가족 27명이 한국에서 한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이들은 우리암 선교사의 4, 5대손, 우광복 선교사의 3, 4대손입니다. 후손들은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고 과거 선교사의 흔적들을 따라가면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접촉했던 자료들을 좀 찾으니까 10여 년 전에 어떤 흔적이 있으시더라고요. 큰 손녀 되시는 에밀리를 접촉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나머지 모든 후손분들의 연락처를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암 우광복 선교사 기념사업회 측은 12일부터 10박 11일 일정으로 다양한 감사 행사를 진행합니다. 선교사 후손들은 충남 공주와 서울, 경기 파주 등을 찾아 한국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암 우광복 선교사 후손 방안은 선조들이 한국 땅에 심은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났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될 전망입니다. 또 한국 기독교인들에겐 한국 복음화의 추석을 닦은 선교사들의 희생과 섬김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 평화통일연대가 광복 77주년을 맞아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격변하는 국제질서 속 대외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평통연대는 미중 패권 경쟁이 미국과 서방, 중국과 러시아의 진영 대결, 신냉전으로 발전해 국제질서가 급변하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의 외교 안보 전략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 안보 전략에 대한 국론 분열과 정치 세력의 상호 적대시는 결국 민족적 재앙과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져온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어 정권 교체와는 상관없이 일관된 대북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범국민적 대북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것을 여야 국회에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굿피플이 122년 만에 홍수로 피해를 본 방글라데시 동북부 지역을 돕기 위해 6,100만 원 규모의 긴급 구호를 진행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한 달 이른 몬순으로 폭우가 이어지면서 올해만 3번의 홍수가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특히 동북부 시랩 지역 수재민들은 당장 생존을 위한 식량과 깨끗한 물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굿피플은 피해 상황이 심각한 2,100가정에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물품은 기아와 영양실조를 예방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식량, 정수, 태블릿, 영양제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브앤라이딩 행사를 이달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합니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한 기브앤라이딩은 자전거 라이딩을 통해 취약계층을 돕는 기부 캠페인입니다. 이번 행사에선 1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경남에 위치한 굿윌스토어 미랄 창원점에서 출발해 서울에 있는 송파점까지 총 570km를 자전거로 달렸습니다. 재단 측은 온라인 기부 플랫폼 미션펀드를 통해 후원을 받으며 모인 금액은 굿윌스토어 신규 매장 건립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 맞는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북한 비핵화 로드맵,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에 나선다면 식량 공급과 금융 지원 등을 통해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대규모 식량 공급을 비롯해 발전, 송배전, 농업기술 지원, 항만공항, 병원, 의료, 현대화, 국제투자금융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힘을 합쳐야 하는 이웃이라 규정하며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에 현재 거주 중인 주민들을 위한 지원, 이주 대책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시는 우선 반지하 주택 전수 조사를 벌여 시내 약 20만 가구인 반지하 주택의 정확한 위치와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료와 자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2042년까지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258개 단지 약 11만 8천 호를 재건축하면서 용적률을 상향하면 기존 세대의 2배 수준인 약 23만 호를 공급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친환경차 수출 증가에 힘입어 처음으로 5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월 중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3% 증가한 51억 4천만 달러로 약 6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월 수출액이 50억 달러 선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친환경차 수출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지난달 전체 자동차 수출액 중 친환경차 비중은 28.6%로 작년 동월 대비 6.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최근 고온다습한 기후로 신선 채소 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폭우 피해까지 겹치면서 농작물 가격 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5일 통계청 7월 소비자 물가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신선 채소 물가는 6월보다 17.3%, 1년 전보다 26.0%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수도권과 강원, 충청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농작물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며 미중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미 상하원 의원 5명이 현지 시간 14일 또다시 대만을 찾았습니다. 주 대만 미국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 에드마키 상원 의원이 이끄는 의회 대표단 5명이 인도 태평양 순방의 일환으로 대만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미국이 중국과 대만 양측 간 충돌을 유발하지 않도록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라 반발했습니다. 천정부지였던 세계 각국 물가가 이제 정점에 도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 인플레이션을 주도했던 미국 물가 상승세가 마침내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급등했던 원자재 가격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다만 전쟁발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뜨거운 상황이어서 물가 상승세가 전반적으로 둔화했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건조한 지역에도 폭우가 쏟아지며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현지 시간 14일 캘리포니아주와 애리조나주 등 남서부 지역 주민 1,400만 명을 대상으로 홍수주의보와 폭염경보를 각각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날 로키 산맥 중부 지역, 그레이트 베이슨, 텍사스 남부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국지적인 돌발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홍수주의보 발령 지역에는 최근 돌발 홍수로 2명이 사망한 미국 사막도시 라스베이거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랑스를 덮친 가뭄과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일부 전통 치즈의 생산이 중단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중부 오베르뉴 지역 축산 농가들이 몇 세기 만에 처음으로 전통 치즈 살레의 생산을 중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목초지가 마르면서 소를 먹일 풀이 부족해져서입니다. 한 농부는 소에게 먹일 풀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면서 곳곳이 재나 먼지가 쌓인 것처럼 보일 만큼 토양이 메말랐다고 토로했습니다. 프랑스는 7월 강우량이 1959년 이후 최소치인 9.7mm에 그치는 등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30에서 100mm, 특히 경기 동부와 충청, 전북, 경북 서부에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큰 비가 오겠습니다. 최근 많은 비가 내려 이미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추가 피해 없도록 대비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강릉 3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 29도, 제주 3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로 광복 77주년을 맞았습니다. 광복은 빛을 되찾았다는 뜻입니다. 잃어버린 빛을 되찾기 위해 목숨 바쳐 투쟁한 수많은 순국 선열들이 있었습니다. 77년 전 이날 이 땅 구석구석에 울려 퍼지던 만세 소리를 떠올리며 광복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